24년 증권가는 유망업종으로 어디를 주목할까요? 아무래도 반도체죠. 23년 역시 반도체 업종의 해였는데 24년도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평가가 팽배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문제는 이미 AI나 HBM과 같은 호재에 대해 주가의 반응은 둔감해졌고 주가 수준도 너무 올라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표주로서 가지는 상징성이 높기에 삼성전자의 24년 주가 전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23년 연말 코스피 흐름 둔화에도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과거 12월에 주가가 강하면 1월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9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2조 8천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6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잠정 실적은 매출액이 258조 1,600억 원, 영업이익은 6조 5,4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각각 14%, 85% 감소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이후에 15년 만입니다. 이는 시장 전망을 화해하는 실적이죠. 어닝 쇼크입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70조 3,601억 원, 영업이익은 3조 7,441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간으로는 262조 원 수준, 영업이익은 7조 6,9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충격적인 실적 발표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적은 쇼크였지만 증권업계의 반응은 바닥을 찍었다입니다. 오히려 24년을 시작하는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은 좋아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강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이자 첫 인공지능이 탑재된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7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선정 경쟁이 뜨거운데요. 과거 추첨을 통해 쿠폰이나 충전기 등을 제공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에르메스나 몽클레어처럼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명품이나 가전까지 경품으로 내세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단 화제를 만드는 데는 성공한 셈이죠. 신한투자증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팬데믹 랠리와 긴축 구간을 거치면서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줄였는데 점차 지분을 확대하고 있으나 과거 대비 지분율이 여전히 높지 않아서 확대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PER이 코스피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 회복과 AI 관련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PER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멘텀이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삼성증권의 수요 분석을 보죠. 삼성증권은 24년 수요가 여전히 AI 향해 쏠림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통적인 수요는 그만큼 반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21년부터 축적된 과잉 생산에 의한 재고를 떨어내고 이제 막 주문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모바일과 PC에서 다음은 서버로 그만큼 수요가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죠. AI 수요와 재고 소진 정도 역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삼성증권은 AI는 아직 초기라고 봤습니다. AI용 HBM 수요 전망을 생산량 전망이 넘어서고 있기에 올해의 문제는 AI용 반도체가 고객단에서 재고로 쌓여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셀인과 셀스루의 격차를 걱정하던 2020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AI는 아직 초기의 성장 국면이라 아직 걱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본 거죠. 반면 재고 소진은 수요의 우선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올해 서버 시장이 물량 기준으로 성장해도 대부분의 성장은 AI 서버 성장입니다. AI 서버는 가격이 일반 서버보다 높아서 금액 기준으로는 AI 서버를 사고 나면 제한된 예산으로 일반 서버를 크게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버용 DDR5 수요도 재고의 소진에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래서 주가는 어떤데? 라고 묻고 싶으시죠? 과거는 점유율이 높으면 주가도 따라 올랐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올리는 요소가 뭘까요? 바로 기술이라고 합니다. 삼성증권은 이제 공격적인 투자와 점유율을 통한 경쟁은 의미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망할 업체는 없고 미국과 중국의 대치 속에 그 누구도 시장을 독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기술이죠. 누가 AI에 잘 대응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삼성증권은 이 점에서 한국이 위너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HBM 시장은 한국이 90% 이상 점유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의 심리적 주가선은 10만 원이라고 보았는데요. 공급의 지속적인 조절과 AI로 인한 대박 효과를 감안하면 10만 원 선을 넘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부문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점검해보죠.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39.7조 원으로 기존 대비 32% 상향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부분의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죠.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의 D램 부문은 23년 2분기부터 적자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24년에는 매 분기 해당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D램 가격도 양호한 수준이 예상돼 올해 영업이익을 기존 12.6조 원에서 15.4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낸두도 좋습니다. 하나증권은 23년 4분기 예상보다 매우 강한 가격으로 인해서 24년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낸두 부문의 연간 실적은 기존 마이너스 5.9조 원에서 0.8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분기에는 손익분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네요. 이 외에도 각 증권사마다 삼성전자 보고서를 연초에 발표했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주가는 10만 원 선을 넘어설 것이다 이죠. 다만 업계에서는 업황은 나아지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호황을 넘어서기는 어려워서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주가 힘을 내어주길 기대해 봅니다.